님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잖아요. GPU만 우리는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할 거야. 빅테크들의 클라우드 매출이 상당히 높은데 엔비디아가 그 시장까지도 넘보겠다라는 야심을 보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개발자라고 하면은 완성된 레고 딱 만들어가지고 배포까지 딱 그냥 연결이 돼버리니까 이 에코를 먼저 잡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벗어날 수가 없겠다는 느낌이 일단 좀 들더라고. 그리고 네. 단테님께 다시 또 질문을 드리면은 한 가지는 GPU의 사용처가 많다는 거 얘기해 주신 거고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부분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우리 소프트웨어 회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GPU만 우리는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님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다 팔로우업을 안 해봤는데 어쨌든 보면서 좀 느꼈던 건 뭐냐면은 아니 이거 사실상 고객이랑 경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아하. 보자마자 들긴 했어요. 고객이랑 경쟁한다라는 건 이제 클라우드들이죠. 그러니까 음,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음, 뭐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구글이나 이런 분들하고 경쟁하겠다라는 걸로 저는 말로는 그렇게 안 한 느낌인데 그냥 음, 결국 내용 보면 아 너희들 인공지능 뭐 관련돼서 여기서 뭐 챗봇 하고 뭐 음, 여기서 너네들 뭐 트레이닝 시키고 싶어? 뭐 LLM 뭐 갖고 놀고 싶어? 우리가 클라우드도 직접 하는데 너희가 그냥 쓰고 있는 클라우드에서 해도 되고 니네가 그냥 온프레미스를 해도 되고 어쨌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거 그냥 다 갖다 써. 약간 이제 요거를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GPU만 하는 게 아니라 그 GPU를 사왔던 고객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들까지도 하겠다라는 그런 뭐 야심이라면 야심 이런 거를 드러낸 거죠. 어차피 다 엔비디아 GPU 갖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서버 데이터 센터 만들고 그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뭐 엔비디아 예.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 들겠죠. 아니 우리가 못할 건 뭐가 있어? 우리가 어차피 제일 핵심 부품 우리한테 다 있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클라우드 쪽 매출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빅테크들의 클라우드 매출이 상당히 높은데 그 시장까지도 이제 엔비디아가 가장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시장까지도 넘보겠다라는 야심을 보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 회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그래야 사실은 밸류에이션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하드웨어 회사보다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이익의 안정성이나 뭐 성장성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회사야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단태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이거 GPU 만들어서만 파는 거 아니고 우리 GPU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데 그게 님이라는 서비스야. 님이라는 서비스가 어떤 건지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지금 완전히 다 팔로우를 한 건 아니긴 해서 좀 틀린 음.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유명한 오픈소스 LLM들 이런 것들 다 아마 거의 뭐 일부 트레이닝도 아예 다 해놓은 것 같이도 막 이렇게 아하. 얘기도 해놨던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당연히 제가 보기엔 옵션이 있을 것 같은데 아예 퓨어한 것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뭐 파인 튜닝도 할 수 있게 해줄 것 같고 근데 음흠. 프리셋으로 기본적인 그런 유명한 LLM들을 다 이렇게 세팅을 거의 하지 않아도 바로 LLM을 쓸 수 있고 뭐 챗봇을 구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개발자들이나 음. 스타트업들 입장에서 그냥 최소한의 세팅으로도 너희들이 원하는 서비스,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 바로바로 런칭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라고 키노트 보면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GPU라는 반도체를 만들어서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클라우드 만드는 애들한테 고객님 이거 가져다 쓰세요라고 하면 그 회사들이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건데 약간 이게 겹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고객들한테 고객님 우리는 다른 거예요. 고객님이 하는 클라우드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그 얘기가 먹히는 안 먹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못한 말이 있어서 조금만 네네네. 덧붙이고 에런님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엔비디아를 까던 것들이 또 뭐였냐면, 그러니까 아하. 엔비디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던 사람이 가장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너네 매출 구성 사실상 빅테크한테만 파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가 매출처가 특정 회사에 집중돼 있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되게 부정적으로 음.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파는 거 다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가고 있고 AWS나 구글한테만 지금 팔고 있잖아. 니네 그거 빼고 나면 너네가 파는데 아 뭐 메타가 음. 많이 팔아주죠 또 H백 같은 거. 어쨌든 결국 너네가 파는 회사가 소수의 빅테크 업체들을 한테만 파는 거 아니야라고 까이거든요. 음. 엔비디아가. 그러면 얘네들이 맘 바뀌면 어떡할 건데? 이 지금 그렇지. 너희들이 팔고 있는 이 B2B로 팔고 있는 거죠. 이 B2B로 팔고 있는 얘들이 맘 바뀌면 어떡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이제 얘네들 없어도 우리가 직접 B2C로 팔 건데? 우리 서비스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경영진의 고민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님이 그냥 아하. 뿅 나온 게 아니라 그 경영진의 되게 스마트한 어떻게 보면 좀
대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맨날 까이는 게, 야,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만 니네 거 사가는데, 초코보그가 갑자기 맘 바뀌고, 야, 마이크로소프트 이번에 뭐 인텔이랑 뭐 짝짝꿍 한다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다 건너뛰고 우리가 직접 할 거야. 어.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 소프트웨어 딴에서 말이죠. 그래서 음. 그거를 보여주고자 했었던 서비스 런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말고 대안이 없는데 뭔 소리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엔비디아의 경영진 입장에서는 먼 훗날 뭐 3년이든 5년 후에 나중에 시스코처럼 돼버리면 어떡하냐. 쟤는 GPU만 팔다가 그냥 사라진 회사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으니 그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님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라는 것 자체는 좀 약간 익숙한 개념이긴 했고요. 엔비디아가 아, 이전에 원래 AI 바이오 쪽으로 이미 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클라라라는 플랫폼 기반으로 바이오니모라는 그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갖고 있고 지금 이미 한 1000개 기업이랑 계속 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뭐 반도체 이제 EDA 툴로 이제 유명한 케이던스 같은 기업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신약 개발 플랫폼을 그쪽 플랫폼에 이제 집어넣는 협력도 하고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방금 단테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그 고객과 이제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약간 좀 그 협력 체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팔고 클라우드를 뭐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걸로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 확실히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그 강력함은 GTC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AI를 잘 몰라도 새로운 AI들을 만들고 배포할 수 있다라는 게 님의 핵심인 것 아, 같거든요. 물론 뭐 모르는 사람이 하진 않겠죠. 근데 그만큼 이지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저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레고 블락이 여러 개 있으면은 그러니까 일단 이런 기억자 레고 블락, 기억자처럼 생긴 AI 모델, 이 AI 모델 섞어갖고 뭐 파인 튜닝 하려면 파인 튜닝을 하고 뭐 레그를 적용하면 레그를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그 플랫폼 자체에서 지원을 해버리니까 그 느낌이 딱 AWS가 처음에 클라우드 사업할 때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에서 음, IT 이제 스타트업 하려고 해서 시작을 하려면 이제 또 서버 막 사야 되고 애초에 이제 그냥 뭐 KPX로 투자가 되는 돈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서비스로 딱 되니까 그 모델을 거의 AI판으로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자기가 개발자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 레고 요렇게 해갖고 완성된 레고 딱 만들어가지고 그 배포까지 딱 그냥 연결이 돼 버리니까 이 주도권, 이 에코를 먼저 잡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 에코에서 계속 벗어날 수가 없겠다는 느낌이 일단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은 사실은 2년 전 GTC부터 그 신약 개발 관련된 그 AI 바이오 쪽 계속 그 엔비디아가 강조하고 있고, 사실 올해 초에도 그 효석 대표님이 한번 다뤄주셨던 그 JP 모건 헬스케어, 아, 그 이후에 제가 관심이 생겨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그 템이라는 그 마켓 TAM을 보니까 반도체 시장보다 바이오 쪽이 훨씬 크더라고요. 바이오 쪽은 뭐, 사실 거의 뭐 끝이 없지. 끝이 무한이라고 해야 되지 없어요. 않나, 이거 거의? 사실 저는 감이 없었는데, 어. 그게 이쪽으로 확장을 해놓는데, 만약에 바이오 쪽의 플랫폼으로서, 예를 들어 AI 신약 개발 맨날 그 고생하면서 전임상, 1상, 2상, 3상,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 신약 개발 실패했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데, 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너네가 한번 개발해봐 하면서 GPU를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은, 이거를 안 가진 빅파마라들이라든가 아니면 스타트업들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는 게 되니까, 이러한 것들을 되게 일찍이 빨리 시작한다는 점에서 AMD하고 엔비디아는 비교할 수 없는 기업이 되어 버렸구나. 왜냐면 옛날에는 그냥 그래픽카드 비교하고 막 이랬던 회사였는데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네. AMD가 그 GTC 행사 이후 그날 5%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GPU에서의 가격 경쟁력, 치킨 게임 이런 거에서 뭐 우려도 있겠지만, 야, 엔비디아는 저렇게 소프트웨어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 AMD는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고요, 투자자들이. 안테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소프트웨어 개발을 많이 하셨던 그런 이력이 있으시고, 이제 지난번에는 한번 그런 이야기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AI와 관련돼서는 지금은 창업을 할 때가 아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니. 근데 젠슨왕이 단테님한테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안 할래?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는지. 아, 이 정도면 나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음, 일단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네.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냐면, 자고 일어나면 그러니까. 뭐가 또 나와. 이게 문제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너무 이제 얘기가 셀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 이제 뭐 GPT스나 GPT 스토어 같은 거 나왔을 때도 네. 그 되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좀 많이
이렇게 말하기 좀 그런데 절망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어. LLM에 기반한 아니면 혹은 LLM만 싸가지고 쉽게 표현을 하고 싶긴 한데 어쨌든 챗GPT와 통신하는 수많은 서비스들을 만들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챗GPT 안에서 내재적으로 다 소화할 수 있게 하면서 좀 판도가 약간 바뀌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아직은 이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뭐가 나오고 자고 일어나면 뭐가 나와서 굳이 그냥 비유를 하자면 아직 누가 iOS고 누가 안드로이드인지 모르겠어. 지금 상황이. 그것보다 이제 더 전인 거죠. 포켓 PC 나오고 PDA 나오고 막 이랬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재들은 다 아실 텐데 모바일 OS가 될 거라고 그 시대에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새로운 플랫폼이 나온 거야. 그래서 뭐 위피라는 것도 있었고 규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플랫폼이 정해지지가 않고 약간 난립했었던 시대가 있어요. 약간 춘추전국 시대처럼 그거를 결국 천하통일시킨 게 이제 iOS랑 안드로이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지금 느꼈을 때는 인공지능 플랫폼들이 다 춘추전국 시대인 것 같아요. 특히 소프트웨어는. 물론 하드웨어는 뭐 우리가 뭐 이따가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드웨어는 춘추전국 시대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소프트웨어 따는 적어도 지금 춘추전국 시대여서 매번 새로운 애들이 자꾸 막 나타나. 우리가 챗GPT가 짱인 줄 알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클로드3가 나왔는데 아니 이게 더 좋네? 클로드3가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챗GPT가 4가 나온 지가 이제 1년 정도 되긴 했기 때문에 뭐 몇 주 뒤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창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딘가 이제 기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네. 작은 회사를 만들 거니까 그럼 어디 기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왜냐하면 매번 아하. 바뀌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인 거고 다만 이제 그 그러니까 젠슨황 형님께서 이제 이런 님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주면 이게 딱 저는 아까 에러님 비유가 너무 찰떡인 게 AWS 나왔을 때랑 똑같아.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싶긴 한데 AWS가 없었던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진짜 조금 과장하면 스펙 같은 거 하나하나 이제 서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IDC라고 서드 파티 데이터 센터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혹은 뭐 그냥 뭐 우리 사무실에다가 뭐 놔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 서버를 사가지고 하고 OS도 설치를 해야 돼. 뭐 리눅스를 깔지 뭐 리눅스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뭘 깔지 리눅스만 깐다고 끝나나? 그 위에 이제 그 뭐 웹서버를 돌릴 거면 이제 웹서버 뭐 돌릴 거 깔고 소프트웨어도 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 또 네트워크도 사야 되고 뭐 전기도 내가 신경 써야 되고 막 AWS가 없었던 시대에는 그 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인프라 개발자들 특히 입장에서는 할 게 너무나 많았던 시대였다가 AWS가 나오면서 그냥 방구석에서 딸깍만 해도 되는 시대로 바뀐 거거든요. 새로운 컴퓨터를 하나 확장하는 데 있어서 딸깍만 해도 되는 시대로 바뀐 건데 이게 어떤 사건이 또 벌어지고 있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OS가 나온 것처럼 새로운 인공지능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갖고 와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항상 썼단 말이에요. 어차피 또 갖고 와서 설치해야 돼. 이것도 매번 설치하려니까 이것도 또 엄청 비싼 일이거든요. 이거 설치하는 게. 그리고 GPU랑도 또 안 맞을 수가 있어. 궁합이. 그러니까 이게 엄청 귀찮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 입장에서. 그러니까 AWS가 딸깍으로 해결해 준 것처럼 딸깍 한번 하면 우리가 뿅 다 해줄게. 세팅 다 끝났어. 이제 너가 정말 여기서 바꾸고 싶어. 뭐 튜닝하고 싶으면 튜닝하고 여기서 뭐 중간에 래퍼를 만들고 싶으면 래퍼를 만들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 준 거가 의의가 크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놀이터에서 놀아라. 이 플랫폼에서. 그래서 우리가 만든 GPU만 쓰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구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혹시 단테님이 에러님한테, 혹은 에러님이 단테님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시죠. 제가 그 에런님 영상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 GTC 네. 2024 리뷰를 봤는데 에런님 영상에서도 그렇고 주변 반도체 쪽 하시는 분들 얘기가 이제 성능 테스트 관련된 결과들을 FP4 기반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비전문가니까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FP4를 좀 더 잘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아, 네. 벤치마크 성능 결과에서. 그래서 그거의 의미가 좀 궁금했고, 그리고 이게 경량화나 이런 쪽을 위한 포석인가? 대세가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많은 이제 LLM들이 FP4가 아니라 뭐 16? 뭐 이런 것들로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아니 왜 다시 4로 돌아가면서 이거를 GTC에서 이거를 얘기하지? 약간 저는 이게 갸우뚱이었는데, 뭐 파라미터 수, 뭐 1750억 개다, 1조 6천 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파라미터 수라는 게 결국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숫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 표현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두 비트로 구성돼 있다고 하면은 0, 1, 2, 3 이렇게 네 가지밖에 표현을 못 하겠죠. 아, 1750억 개라고 하더라도 1750억 개 각각이 0, 1, 2, 3 이렇게 네 가지로만 구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 그냥 좀 단순화될 수가 있는데
현재 이제 LLM 기준으로, 그러니까 큰 라지 랭귀지 모델 기준으로는 그게 한 16비트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 FP라고 하는 거는 플로팅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소수점으로 표현을 하는, 그러니까 부등소점이라고 해서 이제 결국 이제 소수점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냥 표현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16비트니까 2의 16승까지를 표현할 수가 있고, 2의 16승이 이제 한 65,536이죠. 그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음, 어쨌든 그 각각 우리가 이 신경망이라고 부르는 AI 모델, 걔네들이 결국 숫자가 이제 수십억 개, 수백억 개, 뭐 몇 조 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각각을 표현하는 것들이 훨씬 더 세밀하게 돼 있으면 돼 있을수록 음, 뭔가 좀 더 말을 잘한다거나 뭔가 좀 더 음, 이미지를 잘 생성한다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한 16비트가 표준이라고 부르는 게 논문에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16비트 정도는 되어야지 학습을 할 때 적당한 데이터가 잘 나오고 결과물도 추론을 했을 때도 잘 나온다. 물론 이제 그 또 추론에서는 좀 경량화 기술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다 16비트로 사용하지 않고 좀 이제 경량화해서 16비트만 사용하고 한 8비트만 사용할게. 약간 이런 모듈들이 있는데 그 이번에 GTC에서 발표한 그 성능 기준이라는 게 뭐 기사에서도 그런 거 이제 구분 안 하고 막 최대 30배 성능 빠르다 이렇게 발표된 게 그게 16비트 기준이 아니라 4비트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이거 홍보 효과가 큰 것 같긴 해요, 저는. 단순하게 4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큰 LLM을 구동할 수가 있고 동일한 AI 모델에서 기존의 H200, H100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동작한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닐까 싶고요. 음, 그게 아니면 16비트 나중에 이제 또 테크니컬 리포트가 나오면 또 16비트 성능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근데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게 FP4에서 5배까지 빨라지는 게 FP6에서는 2.5배고 막 이렇게 좀 점차 줄어들거든요. 그런 음, 수로 가면은 16비트로 가면 그 H100에 비해서 전작에 비해서 조금 더 성능이 이제 이게 드래스틱하게 이게 커지지 않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아마 4비트짜리를 갖고 온 게 아닌가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렇게만 보기에는 또 쉽지가 않은 게 LLM 기준으로는 또 이제 16비트가 좀 이제 현재로서의 대세긴 한데 최근에 나오는 AI 모델들을 보면은 뭐 LLM뿐만 아니라 뭐 이제 이미지 생성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합된 이제 믹스처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빗 프리시전이 굉장히 단순화되고 있긴 해요. 이거 추론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을 할 때인 거죠. 네, 대답을 할 때는 좀 약간 이렇게 후려쳐가지고 16비트 안 어, 쓰고 4비트 써도 좀 적당히 잘 나오는 거는 잘 아, 알려져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영상 한번 다뤘는데 쉽게 말해서 한 2비트 정도밖에 안 돼도 학습을 하고 추론하는데 상당히 근접한 모델을 보이더라 이런 논문들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건 AI 모델이 좀 작을 때인데 특정한 각각의 군들이 있는데 LLM만 보면 이건 약간 무리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LLM이 아닌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지금 엔비디아가 건드리고 있잖아요. 신약 개발도 그렇고 뭐 음, 굉장히 다양한 것들 건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AI가 쓰이는 거의 모든 분야로 가는데 LLM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그런 파라미터 수가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규 스타트업들 예를 들어 그로크라든가 아니면은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뭐 그러한 기업들이 NPU라는 걸 별도로 개발을 하려는 이유가 엔비디아가 범용 GPU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크게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4비트만 필요해도 충분히 AI 모델이 잘 돌아가는 아하, 그런 것들 아하, 타겟으로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데는 우리는 우리게 잘 만들어서 진출을 할게요. 이런 거를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리벨리온도 그렇고 퓨리오사도 그렇고 그렇게 특화된 거를 비교해서 뭐 엔비디아 칩보다 몇십 배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특정 모델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건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낮은 프리시전에 의해서도 낮은 걸 쓰면은 더 큰 모델을 쓸 수 있어. 이렇게 범용적으로 스케일링이 가능한 버전을 내놓다 보니까 이거는 NPU 칩 시장까지도 이제 경쟁을 두고 우리가 이걸 다 먹어버리겠다라는 게 아닌가? 이게 하나의 이제 시나리오를 써본 거죠. 그게 맞다라는 게 네. 아니에요. FP4 기반으로 성능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홍보 효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더 낮은 수준의 어떤 NPU 시장 뭐 GPU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내가 다 해먹겠다 이런 생각을 음. 의도 아니겠냐라는 이제 네. 추론입니다. 이것도 이제 추론이네요. 이게 말 그대로.